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내 우한 폐렴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고 17명이 숨졌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병이 퍼지자 우한시는 한시적 봉쇄령을 내리고 대중교통을 차단했습니다. 우한 폐렴과 관련한 중국의 공식 발표보다 실제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폐쇄하고 러시아는 백신 개발에 나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총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서울 종로 출마를 제안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오전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합니다. 현 정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얼마나 교체될지 주목됩니다. 10대 중학생들이 후배를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10,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남자 축구대표팀이 세계 최초로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대표팀은 어젯밤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준결승전에서 호주를 2대0으로 꺾고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접어들면서 최초 발생지 우한은 한시정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우한 폐렴을 공식 확인하고 2주째인 지난 16일, 새로 확인된 확진자 수는 4명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인을 위한 새 장비를 도입했는데 이후 확진자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지난 18일 59명의 새 확진자가 나왔고 급기야 100명이 넘는 감염자가 추가됐습니다. 속도는 더 가팔라져 어제에만 22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 역시 빠르게 늘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10배가 넘는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疫情传播途径以呼吸道传播为主，病毒存在变异的可能，疫情存在着进一步扩大的风险。 중국 정부는 우한 폐렴을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의료 단계의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했지만 대응 조치는 인류 최악의 전염병이던 흑사병과 콜레라 수준의 감류 단계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시는 시에 한시적으로 봉쇄령을 내리고 거주자들이 시를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과 항공편, 열차 등의 이동도 중단시킬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긴급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늘 위원회를 다시 한번 소집해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중국 정부가 감염 실태와 심각성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홍콩대 전염병 역학통제센터는 중국 내 우한 폐렴 감염자가 1,459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기관도 감염자가 이미 1,723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확진자 숫자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번 주 들어 감염자 수가 갑자기 수백 명으로 급증하자 중국 당국이 우한 폐렴의 확산 정도를 실제보다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다는 의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한 폐렴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섰는데 러시아와 멕시코에서도 감염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퍼질 기미를 보이면서 일본의 한 상점은 중국인 입장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써붙였고 러시아는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영국도 히스로 공항 방역 검사를 강화하는 등 각국이 자규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And initially, this is to ensure that when flights come in from directly into Heathrow, there's a separate area for people to arrive in. 우한은 중국 내 모든 철도망이 통과하는 중부 내륙 교통 요지인데다 중국인 30억 명이 움직이는 춘절대 이동이 이미 시작된 상황. 전 세계가 중국발 폐렴 공포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북한이 우한 폐렴의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이 외국인 관광이지만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 국경 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한 사실을 북한 내 파트너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국경 폐쇄에 따라 여행이 취소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는 대목. 외화벌이의 젖줄인 외국인 관광을 중단해서라도 우한 폐렴의 유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에볼라나 사스 바이러스 때도 국경을 통제한 바 있습니다. 우한 폐렴과 관련된 북한 상황을 계속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과거에 사스가 발병을 했을 때 북한의 요청에 따라서 금강산 관광이 한 2개월 정도 중단되었던 사례는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우한 폐렴의 위험성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밖으로 외출할 때 마스크를 이제 꼭 착용하고 들어와서는 자기 손을 이제 깨끗하게 씻으며 또 자기가 사업가 생활을 진행하는 사무실이나 방안 이것들을 철저히 소독하고 조선중앙TV는 또 세계보건기구 WHO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 내 발병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다음 달 3일부터 중국 우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 복싱 예선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관계자의 말을 빌려 각국 선수와 참가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IOC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대표팀의 거듭된 연기 요청에 대회를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IOC는 오늘 대체 개최지와 변경된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의료원에 입원 중인 우한 폐렴 확진자와 접촉한 3명과 자진 신고한 1명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와 격리가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의심 신고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질병관리본부는 4명의 의심 환자를 격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명은 자진 신고했고 다른 3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접촉자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결과 4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중 한 가지 증상만 보여도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정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메르스와 사스의 중간 정도로 예상된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감염학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직 바이러스의 정확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의심 환자부터 면밀히 검사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의심 환자는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렇게 우한 폐렴이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기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맞아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기 때문인데요. 인천국제공항은 방역 작업을 2배로 늘렸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승객은 물론 이들을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 국제적으로 확산하면서 인천공항은 소독 작업을 2배로 늘렸습니다. 우한에서 인천으로 오는 직항은 일주일에 10편, 승객은 1,700여 명 정도입니다. 검역소는 직항 항공편을 대상으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발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역도 되게 심하고 현지 자체에서도 단순 감기 바이러스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최대 춘절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우한 폐렴은 설 연휴가 지난 뒤 한동안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교사 4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어제로 엿새째 진행됐지만 안타깝게도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팔 당국이 특수부대원에 이어 수색견까지 투입했지만
겹겹이 쌓인 얼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남성들이 삽을 들고 눈구덩이를 파며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눈사태에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을 찾기 위해 투입된 네팔 군인들은 매몰 추정 지역에 눈을 파헤치며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특수부대원 9명을 투입한 데 이어 수색견 2마리까지 동원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지상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눈과 얼음 덩어리가 많이 쌓인 탓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जुन ठाउँमा खाल्डो छ त्यो खाल्डोमा चाहिँ 5-7 मिटरै अर्थात् 10 मिटरसम्म पनि हिउँ परेको छ, हिउँ जमिराखेको छ भन्ने छ। त्यसले गर्दाखेरि ठ्याक्कै यो ठाउँ भनेर चाहिँ पत्ता लाग्न सकिसकेका छैन.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수색 작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We suffered heavy snow, and we stopped there for 2 days and we cannot come back. So we choose to take a helicopter to come to Papua.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이끄는 드론 수색팀도 전날보다 드론의 고도를 낮추고 범위를 확대해 정밀 수색했지만 실종자 발견에는 실패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4.15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경기 김포갑을 떠나 경남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K 선거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달란 당의 요구를 수락한 김 의원은 이르면 오늘 경남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이 떠나는 경기 김포갑은 전략지역으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과 점심을 함께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억지로 왔다면 나가도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뼈 있는 농담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 검사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점심자리, 딱딱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추 장관이 옛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 한 내가 싫은 사람은 나가도 좋다는 말을 진담으로 알고 교실을 나간 적이 있다며 농담을 건넵니다.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 있으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는 이 영상을 그제 공개했는데 촬영일은 지난 16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장급 참모들이 대거 물갈이 된 지 8일이 지난 뒤 열린 행사였습니다. 13일엔 한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 장관의 검사장 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14일엔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자였던 김웅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혀 검찰이 술렁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나가도 좋다는 추 장관의 말이 나온 시점에 사의 표명이었습니다. 오늘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특수통들의 사건 이런 위주로 우수 자원들이 몰입을 하고 거기에 경쟁을 하다 보니 이제 일반 형사 사건이 많이 적체가 돼 있고.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이지만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맡았던 특수통 검사들을 지칭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지인이 5천억 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고소됐다며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설 연휴를 맞아 착한 마을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자 아이들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착한 마을은 착한 가게와 가정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구로구 개봉 2동이 서울시 1호로 선정됐습니다. 김 여사는 1억 원 이상 기부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가수 설현 씨의 도움을 받아 동화 장갑을 직접 구현했습니다. 바깥에 추위에서 떨고 있는 친구를 장갑 안에 같이 데리고 와서 있으면 따뜻해. 근데 함께 있으려고 그러면 조금 힘들기도 해. 그렇지만 힘든 걸 참고 있으니까 어땠어? 행복해요. 그래 행복했잖아. 청와대는 김 여사와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 여사의 지인이 청주터미널 부지 매각 특혜로 5천억 원 시세 차익을 남긴 의혹이 있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윤도한 국민소통석은 2017년 1월 당시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청주시장도 한국당 소속이었는데 한국당 관계자들이 특혜를 준 것이냐며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 관련 허위 사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10대 학생들이 후배를 집단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영상, 가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찍어서 자기들끼리 돌려보다 온라인에 퍼진 겁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한 여학생이 무릎을 꿇은 여학생의 머리 위로 소주로 보이는 액체를 붓습니다. 곧이어 피해 여학생의 뺨을 내리칩니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중생이 1살 위의 선배들에게 맞는 장면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 태도가 불량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은 2시간가량 이어졌고 피해자는 눈이 충혈되고 온몸에 멍이 드는 등 중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자세한 인적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11,000명이 넘는 청원 동의가 기록됐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추가 피의자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육군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육군은 심신장애에 따른 복무 부적합이 이유일 뿐 성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는데요. 변 씨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결정을 반박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육군은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전역심사위는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변 씨의 심신장애가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변 씨는 오늘 0시를 기해 민간인이 됐습니다. 전차 조종수로 복무한 변 씨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 군병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경우 장애 등급을 받아 군복무를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 씨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체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체력 검정을 통과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사 연기 요청에도 전역 심사를 강행한 육군은 이번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과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와 벨기에 등 20여 개국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성전환자의 복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 재판을 받는 최서원 씨에게 1,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에 따른 중졸이 됐고 얼굴도 공개됐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은 보호받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억 5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해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사익을 추구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태블릿 PC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기업에 아는 사람도 없다며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은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우리 가족은 수사 진행 중 딸의 학벌을 중졸로 만들고 실력으로 딴 금메달도 뺏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아내는 모자이크를 하면서 우리 딸은 얼굴을 공개했다. 가짜뉴스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진실로 나온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에서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이루어집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레이싱카 정비공이 꿈인 한 소년이 있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이 소년의 구체적인 꿈을 듣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벤트였을까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조시 그랜디오. 레이싱카 정비공이 꿈인데요. 간절한 기도가 닿았는지 꿈에 그리던 레이싱카 정비팀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조시의 이름이 써져 있는 레이싱카가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요. 휘둥그레진 눈으로 레이싱카 이곳저곳을 살피고 직접 타봅니다. 게다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노련한 정비공의 실력까지. 조시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꼭 원하는 레이싱카 정비공이 됐으면 좋겠네요. 주인과 반려견이 얼음이 온 호수에 빠졌는데요. 구조대원들이 이들을 구해줬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얼음이 꽁꽁 언 호수 한가운데 구조대원이 있습니다. 호수에서 성인 남성을 건져내는데요. 그런데 물에 빠진 건 이 남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의 반려견까지 함께 물에 빠져 있던 거였는데요. 물가에서 무려 70m나 떨어진 호수 중심지로 이동하면서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다행히 반려견과 주인 모두 무사히 구조됐고 건강하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주인과 반려견 얘긴데요. 집에 불이 난 걸 알고 당하질 않고 집 밖으로 얼른 뛰쳐나간 주인. 그런데 불을 낸 범인이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유타주에 사는 이 여성은 최근 큰 화재를 겪을 뻔했습니다. 주방 스토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기 때문인데요. 집 안엔 아무도 없던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방화범의 정체는 함께 사는 반려견이었습니다. 반려견이 음식을 집으려다 스토브를 만졌다는데요. 불은 금세 껐고 큰 불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강아지도 주인도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서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강원 남부에서도 12시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설 연휴의 시작이죠.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비눈 소식이 잦습니다. 우선 내일은 동해안에, 설 당일에는 제주에, 일요일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연휴 내내 비구름이 들어와 다소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올라 초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단 날만 풀리면 미세먼지 걱정부터 앞서지죠. 오늘은 충청과 대구에서 나쁨 단계를, 인천과 경기 북부는 오전에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에 대기까지 정체되면서 서쪽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영남 지역에서만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전에 그치고 전국에서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영동에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아침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영상권으로 시작합니다. 현재 서울 0.1도, 대전은 3.1도, 광주는 6.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13도, 광주 13도, 대구 1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귀성, 귀경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